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입니다. 지난주도 강세장이 이어졌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1.4%, 코스닥은 1.6%가량 올랐는데요. 코스피가 2,770선을 터치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배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더 속도를 내는 모양입니다. 미국 내 일일 확진자는 23만 명이 넘고 하루 사망자는 3,3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다르지 않죠. 주말 사이 국내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까지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슈와 전략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하시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라는 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성명을 통해 권고를 승인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접종은 이르면 14일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290만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화이자사 백신은 16일까지 미국 전역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유럽과 일본 등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독일은 전례 없는 전면 봉쇄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상점을 폐쇄하는데요. 생필품 가게나 약국, 은행 등만 문을 열 수 있고 학교도 문을 닫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는 경제 타격을 상쇄하기 위한 기업 지원금으로 한 달에 약 110억 유로, 우리 돈 약 14조 6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상 마감 시한을 재차 연말까지 연기했습니다. 당초 양측은 일요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연말까지 계속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만약 연말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발생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빠지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연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지켜달라고 경고한 이후 은행들이 유례없는 대출 축소에 나섭니다.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되면서 지난달 13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증가를 보인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진정되는 모습인데요. 1억 원 넘는 신용대출 금지, 일부 대출 상품 판매 중지, 또 전문직 대출 한도 하향 등이 시행되며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지난 주말 글로벌 마감 시와 함께 확인하시죠.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6% 상승으로 3만 4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13% 하락하면서 3,66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이어서 함께 보시죠. 0.2%가량 하락한 12,37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리앤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이슈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부양책 협상 지연과 셧다운 우려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봅니다. 단기 과열 속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 살펴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비상이 걸리면서 언택트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을지 전망 짚어봅니다.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코스피의 추가 상승 가능성 짚어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이슈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코스닥도 930선 눈앞에 두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여전하고 또 숨고르기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뭐 시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가들 그리고 대다수의 어떤 리서치 하우스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지수의 급등 이런 결과로 인해서 연말을 앞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급등에 대한 어떤 그 상승 다소간 지금 지수 조정 양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 영향력이 큰 대형주 쪽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의 어떤 그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대다수의 리서치 하우스들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의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지난주 시장을 좀 둘러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여전히 1.4% 그리고 코스닥 지수 주간 기준으로 여전히 1.6% 상승 나타나게 되면서 시총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시장 장세가 그동안 전망해왔던 부분과는 조금은 좀 다르게 시총 대표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가고 있는 이제 연말을 이번 주 포함해서 3주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지금 현재의 어떤 그 호재성 재료들의 소진 양상 그리고 새로운 호재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상황. 오히려 여기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로존까지 조금은 좀 부담감으로 크게 작용을 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대형주 중심의 지수에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어떤 그 지수,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은 유지될 수 있지만 상승과 관련된 모멘텀은 다소간 좀 윗단이 막혀 있는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활용한, 이런 부분을 이용한 중소형주 중심의 소형주, 키 맞추기 장세의 전개 가능성이 연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백신과 관련된 기대감이었고요. 미국 의회에서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조속한 조기 타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그림을 보이게 되면서 지수 중심의 어떤 그 상승이 나타났었다. 하지만 점차 지수 중심권에서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군들의 슬림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호재 부분,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조기 타결 기대감,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의 진행, 아울러서 내년 1월 20일 전개되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다양한 모멘텀들의 어떤 그 기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떠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악재 역시 상당 부분 조금 좀 심각한 우려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이로 인한 경제 재봉쇄 조치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 지난주 외국인들 2조 원가량의 순매도 보여주게 되면서 연말
앞둔 소위 말하는 자산 리밸런싱과 관련된 매물출의 부담감이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난주의 흐름이 결국은 이번 주 흐름에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 잘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종목장 전개 가능성, 그 가능성의 어떤 그 비율은 상당 부분 연말이 다가올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앞으로 종목장 전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뉴욕 증시 상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추가 부양책 합의 이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상황 어땠을까요? 예, 미국 시장 3대 증시 혼조 마감을 혼조 마감의 모습을 보였죠. 다우지수는 0.16%, S&P 500과 나스닥 각각 0.13과 0.23%의 하락을 보이면서 그런 마감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투자 심리 혼조 배경.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기대감은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과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는 점. 근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 시장도 이제 조금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어떤 그 쉬어가는 모습에 대한 빌미의 제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오히려 코로나 백신이 다가오면 백신 접종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 어떤 그 모멘텀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에 대한 어떤 그 주식 시장의 반응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지난 주말 백신의 주도군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 세 종목의 주가를 좀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큰 폭 오히려 다소간에 좀 조정 양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의 마감이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봤을 때 백신과 관련된 모멘텀 실질적으로 잔존은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시장은 그 부작용에 대한 소위 말하는 백신 노이즈와 관련된 다소간의 좀 혼란 양상이 지금 현재 좀 관망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그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일단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에 육박하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 7일 동안 23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망자가 3천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뉴욕주 같은 경우 미국에서 가장 크게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가장 빠르게 번지고 있는 그런 주죠. 그 14일 오늘입니다. 부터 식당의 실내 영업이 금지된다. 파우치 질병관리센터의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라야 내년 여름이 되어야 일상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조금 더 코로나 백신 접종의 어떤 접종의 그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의 어떤 그 재확산이랄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래도 시장의 어떤 그 하단을 계속해서 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알고 계시겠습니까? 영국이 화이자 접종이 시작됐죠. 그리고 바레인, 캐나다 화이자에 대한 백신 승인, 그리고 미국도 화이자에 대한 백신 승인.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부터는 접종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상황.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쪽에서는 경기 부양책의 난항.
언제는 좀 좋았다가 언제는 좀 안 좋았다가 투자 심리에 따라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다라고도 하지만 거꾸로 투자 심리의 방향성, 그 평가 부분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쪽으로 역설적으로도 좀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 결국은 실업수당에 대한 추가 지원에 있어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대립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서로 간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협상의 난항이 지속되는 그런 그림이다. 어찌 보면 이번 주 안에도 그 어떤 그 결말이 나타나긴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최근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벌써 85만 명.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경제 재봉쇄와 맞물리게 된다라면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실내 식당 영업이 금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에 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아마도 고용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코로나 재확산은 물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 조치가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1,030명 결국은 뭐 박능훈 보건복지장관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3단계 격상 여부를 이제 검토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검토 가능성, 이제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이미 시장과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3단계 격상 가능성 분명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분명히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단계 격상이 된다라면 어제도 그저께도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전망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에 약 8% 정도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미 한국은행에서 3단계 격상 이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망을 한 그 수치가 나와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시면서 3단계 격상 이후 경제 봉쇄 조치의 강화 이런 부분들로 인한 우리 경제로의 실질적인 타격 여부 이 부분까지 분명히 감안해 놓으시고 지금 현재 코로나 재확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의 어떤 그 증감 여부 꼭 챙겨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 조금 뭐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소비 심리의 회복세는 두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하나는 연말 소비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이 그만큼 이제 바로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반영을 하면서 소비 심리 지수가 상당폭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코로나 재확산 여부에 따라서 경제 재봉쇄 조치 강화 조치 여부에 따라서 이 심리 지수는 상당 부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지만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이 부담감도 안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 수급도 점차 둔화되는 모습인데 이번 주 시장을 지배할 핵심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번 주 일단 상당히 어려운 주 중에 한 주가 되지 않겠냐. 이제 연말 올해 장 이번 주 보면 3주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과연 지난주에 보여왔었던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의 연일 경신 가능성 얼마나 높을까? 근데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그동안 우리나라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왔던 매수해왔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꺾이는 매도세로의 반전 나타났다라는 부분
보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환율의 움직임 역시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나타나다가 지난주 원달러 환율의 일단 부분 상향 반전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상호간 상당 부분 우리 앞으로의 외국인 수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조금 좀 우리에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외국인들의 수급 급격한 개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산 리밸런싱과 관련된 연말을 앞둔 상황에서 자산 리밸런싱 이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내 매물 출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시장 내 아무리 백신의 긴급 승인과 관련된 호재성 재료가 계속해서 시장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연말 어떤 그 연기금의 어떤 그 수급 부담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겠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결국은 백신 기대감에 따른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지수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이냐 그러면 이렇게 나눠질 텐데 상승 모멘텀은 결국은 백신 승인 그리고 소비 심리의 개선 여기에 보복 소비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4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프리어닝 시즌에 따라서 4분기 기업 실적의 개선세가 얼마만큼 이어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전반적인 지금 지수의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주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앞으로 상승 트렌드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 트렌드의 가장 기저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완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완화의 단초적인 작용은 결국은 기업들의 4분기 이익 개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4분기 이익 개선 여부는 이제 조만간 이제 연말까지 이어지게 되는 프리어닝 시즌에 따라서 프리어닝 발표에 따라서 그리고 전망치 애널리스트의 전망치 여부에 따라서 바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의 빌미 결국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제 재봉쇄겠죠. 그리고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 부담 가능성 연말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들의 수급 조금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매도 쪽에 나설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노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떤 뉴스 플로우 결국에는 백신과 관련된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 아주 확실히 담보가 안 됐죠. 그래서 백신 지금 한참 영국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도 이제 조만간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아마도 빠르면 이번 주 말 이전에 접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와 관련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부작용 여부. 안전성과 관련됐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에 상당 부분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백신과 관련된 노이즈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계속 주목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생산 쪽에서도 문제가 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계속해서 백신 생산과 관련해서 백신 차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2주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시장을 한번 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꼭 그 경험치로 살려두시면서 앞으로 백신 생산 차질과 관련된 전반적인 백신 관련 노이즈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관심 가져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변동성 여전히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최저가 1,080원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금 1,092원까지 올라와 있는 원달러 환율.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이 부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인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긴 호흡에서 내년도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모멘텀 분명히 있고요. 궁극적으로 코로나 백신 극복이라는 큰 그림 진행이 된다라는 점 마음속에 담아 두시면서 긴 호흡에서 매수, 공격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조금 좀 튜닝을 해가시면서 오히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이 부분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 이번 주 좀 심각하게 해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이 부분 제가 깜빡했죠. 이번 주 관심 가질 만한 이벤트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미국에서 이런저런 뭐 발표 없고요. 내일하고 모레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FOMC 아무래도 유동성과 관련된 그리고 기업들의 채권 연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아마도 시장 내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신뢰를 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신정부 출범 이전 마지막 FOMC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조용히 넘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수출입 물가와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11월 소매 판매, 11월 과연 소매 판매, 땡스기빙,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었고요. 소비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그 전에 이제 어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여기에 12월 달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마켓에 IHS 마켓에 PMI 지표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보시고요. 17일 목요일입니다.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모더나 백신에 대한 FDA 긴급 승인과 관련된 자문단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제 파이자에 이어서 모더나까지. 이제 그러면 백신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화이자 백신이 지금 영국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와 관련된 혹여나 뭐 알러지 반응이랄지 부작용과 관련된 뉴스랄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어떤 그림을 보일지는 모릅니다. 시장 지금 한껏 투자 심리 조금 좀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과 오히려 투자 심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코로나 백신 시장 투자 심리에 영향을 상당 부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18일이 되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움직임 크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분명히 목격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저희 한국이 아니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그 자막 지금 저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3, 6, 9, 12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어떻게 넘기게 되는지 꼭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3분기 경상 수지 역시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협상 거의 사실상 마감 시점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을 넘기게 되면 내년 이후로 미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 시장 내 어떤 마지막 기대감이다라고 할까요? 일단 금요일도 사실상 우리에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많이 열린 날이다라는 점 꼭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백신 개발과 연말 소비 시즌 그리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고 또 반면에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나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부분은 또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는 상황에서 좀 추가 상승을 가능하게 할 재료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추가 상승을 우리 시청자분 다들 지금 원하고 계시죠. 2,770포인트를 넘어서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어떤 지수의 강렬한 움직임. 코스닥도 930포인트 넘어서 950포인트, 1000포인트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 저 역시 김성환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를 가기 위해서 모멘텀 분명히 어디선가 발휘가 돼야 될 텐데 그 전에 시장 지금 현재의 상황 사실은 다양한 호재들이 있고 다양한 악재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호재가 악재를 많이 덮는 그런 그림. 근데 호재의 어떤 소멸하는 좀 호재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어떤 상황이랄지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랄지 그리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부양책이랄지 미국 의회에서 발의가 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 합의랄지 이런 부분들 다소간 좀
모멘텀은 좀 둔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거꾸로 악재 부분은 오히려 연말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어떤 그 영향력이 조금은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경제 재봉쇄 조치로 이어지게 될 그런 우려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 과열에 따른 부담감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에 연말 자산 리밸런싱이라는 그런 어떤 그 큰 어떤 그런 큰 어떤 그 허들 포인트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외국인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주요 투자 주체들이 매수에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호재가 조금은 좀 둔화되어지는, 소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진행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는 점. 하지만 시장 일단은 숲을 본다라는 그런 차원 속에서 긴 호흡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일단 단기적으로 연말까지는 조금 좀 지수에 상단이 막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긴 호흡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시장의 업턴 사이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업턴 사이클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점. 다만 호재 소진 과정. 이제 지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지수 상승 탄력의 둔화. 그리고 부작용이랄지 상용화 지연이랄지 이런 부분들로 인한 어떤 그 백신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점차 둔화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코로나의 급속 확산에 따른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역시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수 상승 탄력은 오히려 좀 둔화되어져 가고, 종목별 개별 이슈에 따른 움직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시장 지수의 탄력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결국은 의회에서 이번 주 안에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수요일 FOMC 회의, 일단 유동성과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그 안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 부양책의 그 타결이 얹혀져야만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 부분 꼭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 프리 어닝 시즌이 이제 조만간 도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완화. 지금 현재 그 블룸버그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 대한 PER 벌써 30배를 넘어섰습니다. 31배. 블룸버그 기준입니다. 31배. 이거 만만한 지금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는 점. 그렇게 된다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이 개선되는 실적이 나타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PER의 시장 평균 PER이 내려가게 되면서 다시금 시장의 상승에 대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승인에 대한 뉴스 플로우. 모더나사가 이번 주 17일 FDA 긴급 승인 가이던스 결국은 방침 여부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결국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노이즈가 완화가 돼야 될 것이다.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뉴스가 좀 없으면 그러니까 좀 순조롭게 어떤 그 백신의 접종이 나타나고 알레르기 반응이랄지 부작용의 어떤 그 보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이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결국 시장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시장에 나오게 되는지 안 나오게 되는지, 이 여부가 결국은 시장의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방향성의 단초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추가 상승을 위한 재료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코로나19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도 주말 사이에 1,000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좀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언택트 주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결론 언택트주에 대한 관심, 부각 가능성 저는 상당 부분 높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에선 계속 두 가지를 원하고 있죠. 성장성이 담보되는 주식을 계속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리고 투자 심리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승인과 코로나 상용화 임박이란 코로나 출시, 코로나 접종 임박이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대기하고 있기에 코로나 재확산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코로나 극복이라는 궁극적인 극복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 우려감을 상쇄시키고 이 사이에는 분명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언택트 관련주들의 관심, 성장주로서 시장 내 관심이 재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미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미국 뉴욕주 오늘부터 식당의 실내 영업이 금지됩니다. 겨울철이라서요. 식당 식당 밖에서 그리고 줄을 서서 밖에서 먹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식당의 실내 영업 금지는 사실상 영업 금지와 똑같다. 뉴욕주에서 하루 사망자가 100명이고요. 야외 식당 결국 사실상 연말 영업은 제로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마감 시점이 없습니다. 그 부분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기한 실내 영업 금지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 결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 글로벌 락다운의 강화. 결국은 글로벌 락다운의 강화는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말 소비 시즌 진행됩니다. 그럼 연말 소비 시즌 밖에 나가서 못 먹고 결국은 연말 무언가 사서 선물도 하고 싶고 그러면 언택트 관련주들로 그 관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 수 없다. 유동인구가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되고 대면 서비스는 계속해서 규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줄어들고 비대면 서비스로서의 어떤 그 소비와 지출이 증가되게 된다. 편의점, 온라인 유통,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 지금 2.5단계입니다. 수도권. 만약에 3단계로 격상을 한다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민 소비, 그리고 국민 총소득, GDP 8%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 정책 당국조차도 쉽사리 3단계 격상, 방역이라는 풀어야 될 과제가 있지만 한켠에는 경제를 계속해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게 결국은 지금 정책의 방향성일 텐데 3단계 격상, 우리 경제로의 어마어마한 타격, 이를 감안하고라도 방역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조치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매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택트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꼭 좀 이 부분 어떤 그 쏠림 현상의 나타남 이 부분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확산은 예사롭지 않지만 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기대감 키우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시장을 추가적인 상승, 2,770포인트에 있는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서고 3,500포인트를 넘어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펀더멘탈입니다. 기초 체력이 되겠습니다. 이 기초 체력이 근데 이익 전망치 상향치가 백신의 개발, 기대감, 경제 전망치의 상향 조정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기업 이익의 상향 조정도 잇따르고 있다라는 부분. 상장사 FN 가이드에 따르면요. 상장사 이익 전망치 한 달 전에 180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82.5조 원으로 무려 한 달 사이에 2.3조 원이나 늘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모습, 사상 최고치의 이익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업종, 자동차 업종, 그리고 휴대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전차군단의 어떤 그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코로나 소외 업종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이 나타났다. 호텔 업종과 도소매 업종 그리고 레저 업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결론적으로요, 기업들의 이익 증가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의 완화라는 부분으로 고스란히 연결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업종군들 총 53개 업종군입니다. 이 중에 건설 업종과 그러니까 부동산 업종과 증권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51개 업종이 상향 업 트렌드로 업종의 사이클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부동산과 증권 업종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경신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업종 사이클이 업턴 사이클로 변화했다라는 대다수의 업종에서의 업턴 사이클로의 변화,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이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것들, 결국에는 뭐 경기 민감 업종과 원자재 업종, 일단 눈여겨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떤 업종의 업턴 트렌드가 가장 빠르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내년도 1월 이후 시장을 대비하는 포트폴리오의 조정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점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단 시장 올 만큼 왔다라는, 그리고 시장 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대한 어떤 그 소진 과정이 조금씩 없어져 가고, 그러니까 그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둔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이 부분 아마도 우리 시장 내에도 고스란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 생각을 해본다면 FOMC가 있고요. 미국 FOMC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매 지표라는 게 있고요. 소매 지표의 발표가 있고요. 소매 판매. 그다음에 모더나의 미국 FDA 긴급 승인과 관련된 자문단 회의가 진행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주까지 미국 의회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1월 3일 이후로 연기가 될 가능성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 긍정적인 기대감 또는 시장 내 부정적인 실망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아직 벌어지진 않은 이벤트입니다만은 이 방향성에 따라,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시장 일단 전체적으로는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호재성 재료들이 점차 둔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면 종목별 개별 이슈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 속에는 결국은 중심점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부분과 단기 과열이라는 부담감, 결국은 황소냐 곰이냐, 큰 그림의 싸움이 시장 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부름은 종목 장세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백신 기대는 결국은 경기 민감주, 원자재주, 유통주가 될 것 같고요.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배당주로의 피신, 그리고 업사이클로의 진입 업종 가능성으로의 어떤 그 쏠림 현상, 결국은 반도체 업종, 2차 전지, 5G 업종, 이런 부분으로
경기 회복이 진행된다면 경기 민감이라는 그림과 원자재라는 그림. 근데 좀 지수 부담이 된다면 배당주 쪽으로의 쏠림 현상, 중소형주 쪽으로의 쏠림 현상. 그러면 결국은 중소형 테마군 중에서는 뭐 다들 아시죠? 뭐 자율주행이랄지 인공지능이랄지 뭐 컨텐츠랄지 이런 부분 5G 생각해 두시고요. 조금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오히려 좀 편안하게 시장을 좀 가져가는 어떤 그런 투자 전략을 원하신다라면 배당구주 쪽에 대한 관심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단 지수의 상승장은 지속되되 지수의 상승보다는 종목별 상승 가능성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종목장세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발 등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